안녕하세요. 언짢아 열정적인 하필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소아고등학교 23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소아고등학교는 시험을 보는 중이죠. 오늘 수학시험을 봤기 때문에 발빠르게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17문제와 서술형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배점은 82점과 18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소아고등학교랑 루틴은 똑같습니다. 난이도 살펴보게 되면 하레벨이 9문제, 중레벨이 9문제, 상레벨이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당연히 이번 시험 범위에 맞게끔 합성함수와 역함수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유리함수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유리함수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학원에서 상레벨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그 정도 레벨의 문제는 상레벨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희는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단원별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당연히 함수에 힘이 쏠려 있었다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고요. 함수가 이번 기말고사의 가장 메인이었기 때문에 함수적인 아이디어를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요 문항을 보면서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객관식 16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16번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형의 유리함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출제되었던 문제에 비해서는 학교 시험 문제는 쉽게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리함수에서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그래프의 이동과 점근선과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유리함수에 대한 완벽한 해석과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적인 공부가 병행이 되었다면 17번 문제가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렸겠지만 제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모의고사형의 문제 뭐 자의소리라든가 고정이라든가 그 정도의 문제를 아이들이 평소에 많이 반복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좀 수월하게 풀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반면에 모의고사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은 내신 위주로 공부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신유법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게 평범한 아이들한테 본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조금 익숙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객관식 17번이 가장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렵던 건데 합성함수를 통해서 정의역과 치역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모의고사에서도 흔히 나오는 반복했던 문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보는 아이들도 사실 많았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집마다 이 문제 유형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를 많이 공부하지 않는 친구한테는 거의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이번 시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였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술형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마지막이라서 이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정확한 엄밀한 잣대를 들이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사실 어렵다라기보다는 정확한 서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해보게 되면 제가 하고 싶었던 말과 이어서 총평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번 문제는 중레벨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때 말한 중레벨은 서울권에 있는 기출문제 학교 시험 레벨과 합쳤을 때 중레벨인 거지 평상시에 소아고등학교 문제로 본다면 이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쉽게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조금 엄밀히 말하면 중상 레벨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 소아고등학교 1학년을 총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2학년 중간기말 합쳐서 이번 시험은 아마 1학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고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글쎄요 90점대가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90점대는 전교에서 진짜 많이 있어야 5명이 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한 80점 후반대에서 1등급 컷이 조금 갈라지지 않을까. 80점 중후반 컷에서 그리고 80점 초반에서
80점 한 80 한 8점 정도가 1등급 컷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0 한 2점 정도에서 한 2등급 컷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 문제 정도의 싸움이라고 보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합쳤을 때는 한 세네 문제 정도에서 이제 네 문제 정도에서 1등급 컷을 조금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 문제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시험입니다. 저는 학교 시험은 자, 딱 이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적당히 공부한 만큼의 성과를 줄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레벨을 갈 수 있는 거의 학교 시험의 가장 표본 같은 시험이지 않았을까. 이제 너무 헤비하지 않았고 너무 라이트하지 않았고 아이들한테 적당히 공부한 만큼의 줄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험. 자, 조금 단원별로 조금 더 본다면 함수였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응용력과 해석력, 그리고 함수에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교훈 이동성과 합성과 뭐 이동성과 그런 것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배분, 그런 것들 어쨌든 뭐 워낙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렇게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게 되면 모의고사식의 문제, 수능 대비를 하면서 모의고사 공부까지 충분히 많이 해온 친구들한테는 할만했다. 굿. 근데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는 외우다시피 공부를 했다. 그런 식한테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어렵다. 못하겠다. 유유 같은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 모의고사형의 문제가 나오는 학교든 아닌 학교든 간에 평상시에 아이들은 모의고사형의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학교 시험이 비교적 쉬운 학교라고 하더라도 모의고사형의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모의고사형의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두 고비를 넘기기 위한 것은 모의고사형의 문제 유형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모의고사형의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나는 이번 시험 대비를 열심히 준비했어. 어느 정도는 내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정도의 공부가 되려면 무조건 학교 시험보다 120%, 130% 높은 레벨로 공부를 해야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과를 다 가질 수 있을. 실제로 저희 학원 아이들도 보면은 시험을 끝나고 왔을 때 채점하기 전에 시험을 다 풀었을 때는 완벽하게 다 푼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친구라고 한다면 공부를 잘 해온 친구였던 거고, 풀면서 어떡하지 싶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미션이 더 많은 친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포스팅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아이들한테는 겨울방학이라는 더 큰 산이 왔죠. 아이들이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공부를 왜 이렇게 해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겨울방학을 가장 잘 보내기 위한 방법은 언제나 저희 하피수학이죠. 하피수학에서 또 뜨거운 겨울방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